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보의 전단력 선도 및 굽힘 모멘트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중과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의 종류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양 끝단에 이제 핀 서포트와 롤러 서포트로 지지가 된 이제 심플 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단순보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쪽이 이제 고정 지지로 된 이제 픽스드 서포트로 된 이제 외팔보 이제 컨틸레버 빔이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서포트 부분의 한쪽에 이제 돌출이 되어진 오버행잉 빔 혹은 이제 돌출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보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에는 이제 P1, P2와 같은 집중 하중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균일 분포 하중 혹은 이제 불균일 분포 하중이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M1과 같은 이제 커플 모멘트가 이제 외력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이 보호 문제를 풀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각각의 서포트에 대한 이제 반력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이제 반력을 구할 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빔은 정정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반력을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세 가지 타입에 있어서 어떤 서포트가 하나씩 더 추가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미지수의 개수가 이제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아지게 되므로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부정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적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정력학에서 배웠던 평형 방정식만으로는 이제 풀 수 없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축, 축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비틀림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제 부정적 문제에 있어서 이제 뭐 후크의 법칙 등을 이용했듯이 우리가 보에 있어서의 부정적 문제는 이제 보의 처짐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이제 그러한 처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은 각각의 이제 서포트에 대한 실제 사례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롤러 서포트는 이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떤 슬롯으로 이제 표현된 그림이 되겠고, 물론 이제 슬롯으로 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롤러가 이제 달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 서포트는 우리가 어떤 링크 부재에서처럼 실제로는 어떤 뭐 핀으로 연결되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빈과 이제 칼럼으로 조립된 경우도 이제 핀 서포트로 가정을 하고 이제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빔에 있어서 빔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면 이제 칼럼이라고 하는 이제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둥을 칼럼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폴이라고도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폴을 다음과 같이 수직으로 세우면 칼럼이라고 하고, 어떤 이제 원통의 형상의 이제 어떤 파이프라든지 뭐 혹은 봉 같은 것을 이제 수직으로 세운 것을 이제 폴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제 픽스드 서포트의 어떤 사례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는 우리가 보에 있어서는 이제 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력학에서도 이제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웹8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A점으로부터 X만큼 거리가 떨어진 부분에 단면을 해서 이제 MN 섹션에 대한 그 내력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물론 이제 실제 내력은 우리가 충력까지 모두 고려를 하면 이제 그 수직력 N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외력이 지금 그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N은 어차피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이 P가 만일에 비스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수평 반력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력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는 것이, 이제 다음에 이제 부호규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을 때 우리가 오른쪽에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은 다음과 같이 도시를 하고, 만일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어서 이제 사각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빔의 이제 그 왼쪽을 자르면 다음에 방향을 이제 플러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부호는 우리가 평형방정식의 부호와는 이제 별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평형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이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부호에서는 이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지만, 평형방정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P를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V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V가 아니고 시그마 F 버티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FY라고 하면 이제 시그마 FY는 제로라는 평형방정식에서 이제 P-V는 제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V는 이제 P가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내력으로 표현된 부분을 우리가 회전 지점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 통상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평형 방정식에 있어서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이 전단력과 이제 굽힘 모멘트의 부호와는 이제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평형 방정식의 부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모멘트와 전단력을 이제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중과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정력학에서 이제 모두 다루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분포 하중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보를 어떤 dx만큼 이제 미소거리만큼 진행이 되었을 때의 어떤 미소 부분을 우리가 따로 떼서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전단력의 부호 규약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을 표시를 하고, 이때 이제 dx만큼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쪽 방향에 이제 전단력은 V 플러스 dV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모멘트도 이제 분포력 Q가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dm만큼 이제 증가한 다음에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시그마 F 버티컬은 0이라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이쪽 V와 이쪽 V 플러스 dV는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분포력 Q에 대한 하중도 고려를 하면 이제 Q는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Q dx가 되게 되어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dv dx는 마이너스 Q라는 이제 식을 하나를 얻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만일에 이 Q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즉 이제 빔의 하단에서 이제 윗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양변을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dx를 양변에 곱해서 적분을 하면 어떤 이제 빔의 구간을 우리가 어떤 a부터 b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
얘 dv는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qdx가 되게 되고, 즉 이제 어떤 분포력을 이제 거리에 대해서 모두 적분한 값이 결국은 어떤 전단력이 된다라는 식이 되겠고, 즉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VB-VA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각 그 끝단이 아니고 이제 전체 이제 빔 구간에 있어서의 이제 전단력의 어떤 이제 그 전 구간에 걸친 전단력은 결국 이제 그 이 분포력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각 분포력을 이제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식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이 수식적으로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실제 이제 선도에서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또한 이제 모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m은 제로에서 이제 각각의 방향별로 이제 식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결국은 이제 다음에 식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제 dn dx는 이제 v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즉 이제 모멘트를 이제 거리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결국은 전단력이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양변을 다시 dx를 곱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집중 하중과 모멘트가 이제 그 외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중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앞서와 동일하고, 먼저 이제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전단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증분량 V1은 마이너스 P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모멘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 이제 모멘트의 증분량 M1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미분을 해보면 결국 V1은 마이너스 P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외력으로 이제 그 커플 모멘트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단력의 그 증분량은 이제 0이 되게 되고, 즉 이제 전단력은 0이 되게 되고, 결국 이제 모멘트는 이 작용한 커플 모멘트와 같고, 이때 이제 방향이 이제 시계 그 커플 모멘트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면 이제 M1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M1이 아니고 이제 M1은 이제 실제 작용한 커플 모멘트 M0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그 각각의 모멘트의 합은 이제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함을 알 수 있고, 일단 이러한 관계식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기로 한 이 관계에 의한 이제 우리가 선도를 작성해서, 즉 이제 전단력 선도와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를 작성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이러한 식들의 의미를 이제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단력 선도와 굽힘 모멘트 선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러한 관계식에 대한 그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간단한 다음에 이제 단순보에 하나의 집중 하중만 작용한 경우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제 각각의 이제 선도에서 앞서 우리가 유도한 식들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단력 선도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어 폴스 다이아그램의 약자인 SFD로 표현을 하고,
이제 구피 모멘트 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의 약자인 이제 BMD로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빔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각각의 서포트 부분에 대한 반력을 이제 구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 반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력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바로바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혹시나 뭐 바로 이제 정력학을 뛰어넘고 재료역학부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능하면 정력학을 이제 평형방정식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러한 빔 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바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가장 정석인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섹션을 잘라서 그 x만큼 갔을 때에 어떤 p가 작용하기 전까지를 먼저 잘라서 구하고, 다시 이제 p를 지나서 부분을 잘라서 이제 이 v와 m을 구해서 각각의 어떤 방정식을 또 다 세워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정석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하중이 분포 하중까지 작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구간별로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구하는 방법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단 반력만 구하면 이제 바로 선도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방정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물론 정력학에서 다루기도 했지만,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방정식을 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하중과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호에 대해서 형태에 대한 이제 각각의 선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계속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방정식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집중 하중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이제 다음과 같은 SFD 선도와 그리고 BMD를 그릴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반력은 이제 그 RA는 L분의 PB가 되게 되고 RB는 이제 L분의 PA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먼저 이제 이쪽과 이쪽 부분의 반력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SFD 선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반력의 방향으로, 반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하중의 방향으로 이제 선도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RA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X를 이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RA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L분의 PB로 갔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0이라는 그 기준점에서 이제 위로 L분의 PB만큼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집중하중 P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 하중도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하중이 일정하게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P를 만나면 다시 이제 L분의 PB에서 P만큼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만큼 내려가면 결국 이 길이 값이 이제 P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가 서포트까지 가기까지는 아무 하중이 작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 계속 또 일정하게 가다가 우리가 서포트 부분에서는 이제 RB가 위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위로 가서 다음과 같은 이제 SFD가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피 모멘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대부분의 이 서포트 부분에서는 이제 모멘트는 0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SFD에 있어서 어떤 이제 0이 나오는 지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이제 최대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전단력을 이제 적분을 하면 모멘트가 되고, 즉 이제 모멘트를 미분한 것이 전단력 V였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이 부분의 면적이 결국은 이제 각각의 모멘트의 즉 이제 이까지 면적은 이제 이쪽 점의 모멘트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식으로 계속 이제 연산을 해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L분의 PAB라고 하는 그 이 최대 모멘트 값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직선을 미분을 하면 결국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즉 이제 SFD에서 이렇게 어떤 수평선이 나오면 이제 직선이 즉 이제 이러한 직선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 부분이 어떤 직선이었다라고 하면, 즉 1차 직선이면 이 부분은 이제 2차 곡선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만일에 2차 곡선이었다라고 하면 이쪽은 이제 3차 곡선이 되어야 결국 이렇게 미분을 하면 이제 그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즉 이제 미분과 척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선도를 작성을 할 때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부호는 이제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직선의 기울기도 이제 플러스 기울기로 갔다가 이쪽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각각의 방정식을 세우면 각각의 방정식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실제로는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BMD와 SFD와 BMD에서의 어떤 이제 도형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 이제 먼저 이제 기울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분포 하중이 그 작용을 하는 그 빔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SFD와 BMD는 이제 다음에 관계식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먼저 이제 미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것은 이러한 그 빔이 먼저 주어지고 다시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넓이나 이제 어떤 적분의 의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그 방법으로 이제 계략적인 우리가 그 그래프의 개형은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먼저 AB에 대한 반력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반력은 항상 이제 윗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 부분은 어떤 일정한 그 반력 값으로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이 곡선의 기울기는 일단 분포 하중이 그 다음과 같은 어떤 곡선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곡선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만일에 이 부분이 2차 곡선이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은 3차 곡선으로 작도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곡선의 개형을 그릴 때 결국 이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0이 되게 될 것이고, 점점 이제 하중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그래프의 그 이쪽 각 부분에 대한 기울기는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은 계속 증가를 할 건데, 일단 지금 분포 하중이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마이너스 값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그 1차 도함수의 즉 이제 1개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제 위로 볼록이고, 즉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감소 함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이 작성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부피 모멘트에 있어서는 그 이쪽이 이제 플러스 기울기는 마이너스이지만 이쪽 부분은 플러스이고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0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대 모멘트가 나온다고 했으므로, 즉 이제 미분에서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다루는 최대 최소에 있어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증가 함수가 되게 되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감소 함수가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수를 이계도함수의 값이 이제 0보다 작으면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다시 이쪽이 이제 이계도함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계도함수에 있어서 이계도함수가 현재 이제 값들이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래 함수는 이제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되게 되고, 반대로 만일에 이 부분이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우리가 굽힌 모멘트 선도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제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선도가 이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일단 이제 이렇게 분포 하중이 항상 이러한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굽힌 모멘트는 이제 위로 볼록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분포 하중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의 모멘트 선도는 이제 위로 볼록한 형태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검증은 다음과 같은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제 각각의 부분과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면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분포 하중과 그리고 전단력, 굽힌 모멘트는 이제 각각이 미분 적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분포 하중의 어떤 CD 구간의 이쪽 면적을 구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전단력 선도에 있어서는 이제 CD 부분의 이제 전단력의 이제 차이가 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CD 부분을 적분한, 즉 이제 이쪽 부분의 면적이 결국은 이제 델타 M이 이제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즉 이제 이 C와 D점 사이의 모멘트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의 최대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전단력 선도에서의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주면 결국 그 값이 이제 최대 모멘트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이러한 곡선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계산이 용이한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그 사각형의 넓이와 혹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굽힌 모멘트 값을 이제 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